그게 말입니다. 한동안 무협 드라마를 못 보다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몇몇 개를 마음 잡고 본 순간 그간 내 인생에 무협과 엮여있던 질기고 굵은 나이론끈이 팅 끊어져 버렸습니다.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풍은의 장주 굴입니다. 오늘 분석할 무협 드라마는 대만 TTV에서 1999년 제작된 절대쌍교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왕년에 우리 오빠가 만화방에서 빌려와서 온 가족이 들려있던 무협지는 이제 무협 영화나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만큼 겁나 빠르게 변해가는 무협 영화의 구성에 다시 적응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도 듭니다. 이번 절대쌍교도 한마디로 무늬만 절대쌍교입니다. 제가 무협 시리즈에 푹 빠져버린 요인들을 분석해보면 그것들이 곧 무협 장르의 특성과 얼추 비슷하기에 이런 yor라 빡침을 절대로 대충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쉬운 걸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공과 사랑이 무협 시리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칩시다. if입니다. 스토리가 이 중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도 무협물을 즐기는 사람 중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고 재미는 뭐 그저 그런데 무협 시리즈로서는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남에게 추천해줘도 육 뒤지게 안 먹을 그런 무협 드라마가 되려면 두 요소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무공만 빡센 거 원하면 그런 다큐 찾아보면 되고 달달구리 사랑만 원하면 굳이 무협 드라마 안 보셔도 그런 드라마 세고 셌잖아요. 고룡의 절대쌍교가 정말 원작인가요? 아니면 팬픽인가요? 주인공들이랑 나오는 몇몇 사람만 똑같지 다른 절대쌍교들과 같이 원작 개무시한 드라마란 말씀입니다. 물론 양조의 절대쌍교조차도 원작의 구성이 심하게 각색되었기 때문에 걔 또한 결코 절대쌍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딴 나라 얘기라고 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양조위의 절대쌍교 역시 기대 안 하고 봤다가 양조위 싸팬이 된 것을 교훈삼아 새마음 새뜻으로 이 드라마를 보도록 합시다. 맘만 비운다면 대만의 원조 아이돌 2명을 동시에 보는 재미와 나름대로 달달한 절대쌍교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원작을 다시 읽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양조위 절대쌍교에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좀 봐봅시다. 그건 물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인 줄거리가 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극중 인물들의 비중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용구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죠. 그에 비해 철심란은 그저 화무결 옆에서 짜증나는 연인쯤으로 자주 등장하기는 합니다. 왕년의 여미안이었다면 철심란 역은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구구절절 모용군이 철심란이니 여주인공 얘기를 해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어느 절대쌍교에서는 얘는 눈 씻고 봐도 나오지 않고 저 절대쌍교에서 얘는 누구랑 누구랑 인격이 짬짜면 되었고 또 어느 절대쌍교에서 얘는 누구랑 누구랑 결혼도 안 해? 원작자 고룡 선생님 참 마음도 넓으십니다. 그 점 존경합니다. 여성 배우들을 언급하게 되면 그놈의 각색 때문에 누가 누군지 멘붕 오니까 이 지점은 신경 안 쓰시는 편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직도 누가 누군지 영 헷갈립니다. 여자 아이돌 구별하는 사람들 정말 천재라니까. 그렇다면 절대쌍교의 제작자도 원작 개무시한 절대쌍교를 구상했을까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이리 꼬고 저리 꽈서 새로운 무협 드라마 하나 만들어? 아이돌 스타 임지령과 소유붕도 동시에 캐스팅했겠다. 그냥 꽃보다 절대쌍교 하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심보로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다음부터 제작자는 밥숟가락 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작자는 한동안 한반도를 뜨겁게 달군 중국 드라마 보보경심을 만든 바로 그 감독입니다. 드라마 하나 실패했다고 밥숟가락 놓기에는 좀 거물이시죠. 그의 드라마 표현 양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애간장 끓게 만드는 구석이 좀 있어요. 보보경심만 보더라도 클로즈업 남발해서 시청자의 감정이 딴지 못하고 화면만 줄창 보도록 만들었었죠. 그런데 절대쌍교는 보보경심과는 달리 무협이란 말씀입니다. 이국립 감독은 이 쌍둥이라는 흔해 빠진 소재 하나만 가지고는 시청자의 전두엽을 후려쳐서 이성을 잃고 채널 고정, 시청률을 쭉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아니오시다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연출 방식이 생각할 틈 주지 말고 주구장창 아기자기 잔재미를 던져주자 아니었을까요? 그럼 뭐 절대로 테레비 끄진 않겠지 뭐 이런 단순 무식한 이유. 아침 드라마 같은 중독성이 그의 연출 방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 절대쌍교는 균형 잡힌 전체적인 스토리나 직접적인 무협 드라마의 표현 양식은 좀 부족하지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메워버린 청춘 로맨스처럼 가벼운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편이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절대쌍교가 제작된 같은 해 이국립 감독 본인이 만든 음식남녀2처럼 지지고 뻗고 먹방하면 되는 거지요 뭐. 드라마가 산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알게 뭐야. 그럼 절대쌍교의 부분과 전체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체! 절대쌍교는 이화궁, 모용세가 그리고 강별하게 세 가지 구도로 완벽한 산발이 균형을 이룹니다. 강소호와 화무결 두 사람은 이 삼각 구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적당히 흥미거리를 만들어내고 이야기의 뼈대에 살을 붙여갑니다. 여기까지는 훌륭합니다. 물론 철심남과 장청의 애정도 빼놓진 않았지요. 이게 참 원초적이라 재밌으면서도 거슬리기는 하네요. 네, 전체는 이게 답니다. 무협 드라마 한 편 이제 다 보셨습니다. 그럼 부분적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소와 화무결이 가진 대표적인 특성은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는 쌍둥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느낌으로 가까워지고 서로 야릇한 감정을 느끼며 그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어림짐작하죠. 참 대단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하죠? 자기들이 쌍둥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쟤랑 나랑 혹시 썸 타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게 먼저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드라마는 소호와 무결의 초자연적인 감정 연결에 충실한 반면 두 형제의 대립은 긴박감이 왕창 떨어집니다. 도무지 둘이 피박 터지게 싸울 의지가 없는 전개가 되어버린 거죠. 가뜩이나 느슨하고 맨숭맨숭한 스토리 전개에다가 긴박감 떨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자 주인공 철심란입니다. 강소호랑 화무결이 싸울 적마다 철심란이 방해를 하는데 제발 저리 가서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될까나 하는 집도 심란해. 생긴 것도 심란해. 철심란이 절대쌍교 최고의 여자 빌런이라니까요. 저도 때로는 내가 쌍둥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얼굴, 나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저는 소와 무결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든지 그냥 끌린다든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협 시리즈 대지비응에서처럼 여미양같이 상대방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또 다른 나를 느끼고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오빠 하나 있는 것도 내 옷 몰래 꺼내 입던데 쌍둥이라뇨. 절대 사양합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은 또 뭘까요? 절대쌍교의 덕목이라면
강소호와 화무결에게만 이야기가 집중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이야기가 이리저리 맥을 잡지 못하고 한밤중에 홍대클럽 방황하는 느낌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강옥랑이나 이화공주에 대한 새로운 설정은 무협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저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강옥랑과 이화공주가 좋아져 버린 겁니다. 강옥랑이 참나 마음이 여린 놈으로 등장하면 시청자는 어떡합니까? 이 빌런을 빌런이라고 부를 수 없으면 시청자는 어떡합니까? 이거 절대상교의 구도를 바꾸기에 충분하거든요. 나 하도 스토리를 바꿔놔서 원작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또한 이화공주가 다시 살아났을 때 생긴 나의 안도감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니, 당연히 정답을 알죠. 이화공주가 죽으면 어느 캐릭터가 시청자로 하여금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만들겠습니까? 이화공주가 강소호, 화무결 둘을 합체한 것보다 더 매력적인 캐릭터이고 절대상교의 견인차 역시 이화공주죠. 세 번째 부분을 봅시다. 모용구와 흑거미 커플도 짬짬이 본전 생각 안 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흑거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형 사랑은 좀 거부감이 들기는 했지만요. 제가 아는 한에서도 무협 속에서 흑거미처럼 남성이 여성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 여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도 이미 너무도 잘 아시겠지요. 절대상교 역시 그렇습니다. 모용구는 천룡팔부의 아주가 아니었고 뷰티풀하게도 재벌 2세였으니 흑거미는 잭팟 터진 겁니다. 혹시 이런 남자 없나요? 소유붕 얼굴에 흑거미 사랑, 그리고 임지령의 재치, 거기에다가 모용세가의 이 마니, 이런 분 계시면 즉시 연락 바랍니다. 강수호, 임지령의 연기는 처음엔 오버액션에다가 참으로 잘하려는 노력은 가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연기가 안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팍팍 늘어나는 연기력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받고 드라마 찍으면서 연기 공부한다고 해도 뭐 나쁠 건 없죠. 그런 것도 못하는 게 등신이지. 끝까지 마징가 제트 연기하는 배우 얼마나 많은데요. 마징가 제트가 얼마나 싫어할까. 소유붕의 절제된 연기도 물론 볼만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화무결이 감정이 없는 듯 세상 만사 다 참고 사는 듯 그런 인생이어서 절제가 돼버린 연기인지 에라 모르겠다 대사만 딜이 일자였는지 제가 중국어 캐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소유붕의 이 화무결만 생각하면 이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 누구냐? 흑거미보다 더 여자한테 집착을 보이는데 이 천하의 이화궁 화무결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는 그냥 평범한 캐릭터가 되어버리셨습니다.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막장 직전에서 멈추고 잘 진행되기는 했는데요. 감독님 뭐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저 로맨스 드라마로서의 절대상교는 무지하게 몰입해서 잘 봤거든요. 근데 무협은요? 무협은 어디로 가버리셨나요? 아따 감독님 결투신도 클로즈업으로 떼어버리시고 미디움 샷까지 따발총 마냥 남발하시면 어떻게 해요? 출연진들 손금 보라는 건지 액션씬 보라는 건지 한번 쓴 액션컷을 같은 장면에서 바로 또 이어 붙이기에도 저 꾹 참았거든요. 너무 꿍시렁 되다 보니까 절대상교의 최고 미덕이 가려져 버렸네요. 한편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서정봉의
엔딩곡이 저를 위로해 줍니다. 이 노래 듣고 본전 생각하지 마. 건진 건 이거 하나. 엔딩곡. 감사합니다, 사정봉. 절대상교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이 중요 배역들이 참 어리다는 것이었습니다. 걔네들이 사랑을 해도 어린 것들이 귀엽게 노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호가 장가가서 애아빠가 될 뻔했을 때는 더 놀라고, 아이가 아이를 낳겠네 하는 심정이었죠. 그랴 알콩달콩 잘들 살아. 응? 아마도 절대상교는 청소년들의 성장 무협 드라마였나 봅니다.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